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결리고 무릎도 아프고 또 때로 골치도 아프고 그럴 때 이제 의사를 찾게 되는데 의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를 고를 수 있나? 제가 의사지만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이 편찮을 때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데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보면은 잘 될 것인가? 우리는 무조건 대학병원을 찾는 큰 병원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큰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의를 한번 만나려면은 딸 기다려가지고 2, 3분 얘기 잠깐 하고 나옵니다. 그게 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미리 검사를 다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다 가지고 가서 이제 드디어 전문의를 만납니다. 그래, 그분들이 워낙에 바쁜 분이 돼서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을 봐야 되니까 어느 한 사람한테 정성을 쏟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갔는데 내가 이제 의사니까 내 누구 소개를 받아서 갔으니까 편안하게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앉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걸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좋은 의사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느 병원에서 누구한테 치료받고 왔다 그러면 다른 의사를 흉보는 사람은 가위표입니다. 다른 의사를 결코 흉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사를 동료로 여기고 존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병이라는 거예요. 쭉 병의 과정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는 사람이 제일 명의입니다. 처음에 병이 싹이 나지 않습니까? 싹이 나가 떡잎이 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이게 얘가 자라서 배나무가 될지 사과나무가 될지 모릅니다. 점점 자라서 이 잎사귀를 보니까 이게 배나무 잎사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병이라는 게 진행해서 뒤로 갈수록 알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간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나른하고 피곤하고 감기 몸살 같이 시작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그 감기 몸살이군요 하고 감기 몸살에 대한 약을 줬습니다. 근데 며칠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4, 5일 지나서 다른 병원을 갑니다. 다른 병원을 가니까 그 병원에서 잘 치료하셨네요 하면서 또 약을 줍니다. 거기도 낫질 않으니까 한 열흘쯤 지나서 다른 병원에 갑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아이고 간염이신 것 같네요. 이거 신기한 거야. 앞에 두 사람은 며칠을 보면서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척 보자마자 간염이라는 걸 알아요. 왜? 황달 때문에. 한 열흘 지나면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간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병원 의사가 말이야 앞에 의사들은 모르는데 그거 보자마자 진단을 해. 그 환자가 만약에 거꾸로 가면 첫 번 환자가 제일 처음에 본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가위표입니다. 그 다음에 약을 많이 주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진통제 주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제 주고, 무릎하기 아프다 그러면 루마티스 약 주고 하면 약이 이만큼 많아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약이라는 게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합한 약, 어떤 거는 비쌀 수도 있고 어떤 건 쌀 수도 있는데 대체로 비싸면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약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내가 들어보면은 위궤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위궤양이라는 병은 소화성 궤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화성 궤양은 소화를 너무 잘 시켜서 염산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데 위도 알고 보면 고기거든요. 날고기거든요. 날고기니까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소화를 잘 시키면. 그다음 위 점막에는 소화액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장치와 소화액이 나오는데 보호하는 장치가 약해지면 무슨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여기 신경을 못 쓰고 그래도 약해지면 그 다음에는 소화액이 염산이 위벽을 침범하게 돼서 위벽이 궤양이 생기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액이 적어서 소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소화제를 주면 궤양이 있는 사람은 궤양이 더 나빠지죠. 하다못해 위에 대한 약조차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소화제를 주고 또 제산제를 줘야 되나요? 소화제를 안 주는 것이 좋겠나요? 안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약 저 약 증상에 따라서 주는 것보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작용도 없다. 이런 우스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비타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B, C 같이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그러는 거는 물에 녹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은 소변에 섞여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지용성 비타민, 기름에 녹는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은 소변에서 나가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타민은 생체 촉매라 그래서 많은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체 촉매 중에서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호르몬이고 내 몸에서 나오지 않고 먹어야 되는 것은 비타민이고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비타민조차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있는 약을 그냥 무차별로 써서 너무 많은 약을 주면 그거는 아닙니다. 많아야 서너 가지를 넘지 않는 정도로 그런 분들이 좋은 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검사, 이거는 끝에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레쉬가 있고요. 요 한마, 요거만 가지고 진단을 웬만한 다 합니다. CT, MRI가 아주 요새 뭐 검사에 총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진단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CT 한번 하면요, 방사선을 상당히 많이 쪼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슴 사진 한번 찍는데 자, 숨 참으세요, 찰칵 숨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방사선을 쪼이는데요. CT 같은 거는 뭐 20분, 30분 내리 쪼이게 되면 엄청난 양을 쪼이게 됩니다. 그럼 한 번 하면은 적어도 한 1년, 2년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 병원에 가서 CT를 해가지고 그 CT를 들고 이쪽 병원에 갑니다. 이거 사진이었던데 다시 해야 되겠는데 검사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 그런 CT나 MRI는 이게 모양을 보는 겁니다. 내 손이 여기 있습니다. 모양을 봅니다. 손가락 5개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일까요? 자,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아이고, 보기는 정상인데 주먹이 안 쥐어지네요. 기능이 없는 겁니다. 이 기능을 CT로는 볼 수 없어요. MRI는 신경계통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 움직이고 이런 것도 다 시켜보고 이걸로 두드려보고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게 되고 이거 불빛으로 비춰봐 가지고서 그 반사, 동공반사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이 이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너무 남발하지 않고 한 번 하는 건 좋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검사를 해왔으면은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피 검사 같은 건 뭐 여러 번 해도 괜찮지만 방사선 쪼이는 이런 검사는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가만히 자세하게 들어주는 의사, 그런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다. 요즘에 와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은 나중에 컴퓨터가 다 환자를 진단하게 되고 세상은 다 컴퓨터가 지배하게 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는 게 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와도 의사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갈 직업이 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병력에 따라서 아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이 정도 아프겠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판단하면서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 인공지능에다가 자리를 빼앗기고 제일 앞질러가는 인공지능이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MRI하고 PET 뭐 이런 거 다 하면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 나이프가 수술을 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얘기를 다 자기 불편한 걸 털어놓고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진찰을 잘하는 사람. 제일 먼저 구별할 것은 다른 의사를 비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자기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언제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